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이종근의 그냥 갈 수 없잖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제 주제가 비밀 합의서에 담긴 비밀의 정체는 이러한 제목인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어제 재가가 났고 오늘 임명장 청와대에서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정보위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했던 그 이른바 비밀 합의서 이게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거 좀 다뤄볼까 하는데 네. 이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은 이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죄송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명예훼손이고 진위를 밝혀라라고 도리어 이제 역공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미 이제 북한과 내통했다라는 말과 함께 청문회장에서 이 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에 자기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지는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진위 여부는 잠시 뒤에 보더라도 이 문건 안에 공개된 문건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에 왜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을 위해서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약 한 30억 달러 총 30억 달러 25억 달러는 경제협력 차관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지출하고 5억 달러는 정상회담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한 사람은 남측에서는 박지원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고 북측에서는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이렇게 양측에서 사인한 그런 문건인데요. 5억 달러는 이미 한번 저희가 이제 대북 송금 특검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또 성명도 발표하고 인정하면서 성명도 발표했는데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25억 달러의 행방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실제로 차관으로 투여가 됐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테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통합당의 안위까지 흔들릴 정도로 또다시 북풍 공작을 벌이느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원장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박 원장은 어쨌든 당일 그 청문회 때도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임명된 이후에도 합의서가 허위 날조된 것이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직 고위 공무원 이다 공직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 원장도 그 문서를 건넸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을 밝혀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앞서 특검을 통해서 5억 달러는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노무현 정부 첫 해 벌어진 그 대북 송금 특검 이때 이와 관련해서 박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 원장도 청문회에서 직접 밝혔지만 대북 송금을 직접 주도했다 안 했다 이런 혐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그 송금 북한에 달러를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이제 이 불법 단체잖아요. 우리나라 형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송금 자체에 어떤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지 실제로 주도했다거나 이런 어떤 혐의는 아닌 것으로 법정에서도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엄낙용 사는총재 당시 사는총재가 국정감사에서 2002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이 대북 관련해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송금을 시키는데 그 명목을 현대에 대출하는 명목으로 자신이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사는이 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이 이제 대북 송금으로 쓰였다라고 증언하면서 한나라당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실시하게 되면서 일이 아주 비화가 됐죠. 네, 이 사건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 특히나 이제 뭐 권노갑이라든지 또 박지원이라든지 이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세도 공세건의와 언론에서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대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한 번의 어떤 특검은 거쳤고 한나라당은 미진하다고 계속 그 요구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큰 어떤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 더 이상 이 DJ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실은 나중에 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을 때 민주당계 그러니까 이 호남계 의원들은 안 따라가요. 그 동교동계. 동교동계 맞습니다. 그리고 일견 뭐 이렇게 그 이 정치적 해석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민주당 그러니까 동교동계 의원들이 앞장섰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분당하는 네네. 그 근원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뭐 해석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서운했나 봐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또 보수당 계열 쪽에도 이런 비밀 합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던 적이 꽤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총풍 사건이죠. 총풍 사건. 이해창 후보 측이 15대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오정훈과 사업가 한성기, 장석중 이 세 명을 중국에서 조선 아태 위원회 박중 참사관을 만나게 해서 네.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넸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흑금성 사건이라고 해서 왜 이중 간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재로 한 영화 공작에도 나와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어쨌든 북풍의 실체가 언제나 북풍이 선거 때마다 보수당의 어떤 그런 그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북풍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많았지만 실체가 드러난 건 이 사건이 이제 처음이었고요. 네.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북한이 밝혔던 것, 그러니까 비밀 회담을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임태희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고 또 베이징에서도 있었고 해서 이 3차례에 걸쳐서 비밀 회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면 합의서를 북한이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똑같이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서로 좀 안 맞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이 아예 공개를 해버려서 이명박 정부가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와 상대할 때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와 북한과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2차례 방문하는데 다나카 참사관, 그러니까 다나카 외교관이죠. 네. 다나카가 일본에서 나섰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미스터 X라고 불렸어요. 미스터 X라는 아직도 안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이 한 1년여 동안 2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네. 이거는 공식적인 문건으로 다 이제 밝혀진 사실이에요. 다나카가 회고록으로도 나왔고 거기서 서로 계속 서로의 어떤 협상을 벌이다가 끝내 북한은 그 회고록을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계속적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를 해요. 돈을 아예 그냥 명시를 해서. 일본에게. 예, 일본은 그때 뭘 하고 싶었냐면 납치된 그 일본인들 있죠. 그 생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 돌려보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액수를 다 들을 수 없다. 예?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뭐 그 나머지는 합의가 돼서 고이스미가 가서 일본인 가족 5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네. 근데 데리고 온 이후부터 사실 진전이 없어진 게 왜 그랬냐면 북한에 돌려보낼 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갖다 돌려보내라. 다 결혼시키고 다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고국 방문만 해라라고 했는데 고이스미는 안 돌려보냈습니다. 아예 영주 귀국시켰고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하면서 북일 관계가 더 진전이 없어지게 됐죠. 이번 청문회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번 건을 떠나서라도 이런 그 여러 가지 물밑에서의 이면 합의 이 부분이 정당한가 아니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통치 행위와 관련돼서 2003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 이 대북 송금과 판결은 두 가지로 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법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북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면서 사실 이 합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송금한 행위 자체는 그 불법 단체의 송금이다. 뭐 이런 부분은 통치행위지만 그것은 사법적 절차가 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예. 통치행위의 어떤 사례로.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과의 이면 또 어느 나라와의 어떤 외교에서도 이면 비밀 합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서독 간의 어떤 합의도 마찬가지인데 예. 문제는 그 대상. 그럼 북한 정권이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단 단체이냐 대상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 고려돼야 되고 두 번째는 행위의 목적이 특정 정파나 정치인의 이익에 우선하는가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이종건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